오늘 나온 문제, 내일 나올 문제, 상시 문제 정리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풀어볼 문제는 여기 잔업폼이라는 단추를 클릭하면 사용자 정의 폼인 잔업폼이 나타나도록 할 것. 이게 첫 번째 문제이고요. 여기 상시 문제 정리는 뭐 결과 값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는 거니까요. 바로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이렇게 누르면 잔업폼 조회라는 사용자 정의 폼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고, 두 번째는 여기 눌렀을 때 폼 닫기 단추가 있는데 얘를 클릭하면 폼이 닫히도록, 이렇게 폼이 닫히도록 해야 되겠고, 세 번째는 이렇게 입력 단추가 있는데 얘를 클릭할 때 여기 있는 명단과 직급이 현재 데이터 행의 마지막 데이터 행에 연속해서 입력되도록 처리를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던 문제죠. 그 다음에 현재 시스템의 시간이 13시 이상이면 잔업 보너스, 아니면 오전 근무를 표시하도록 해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시 과장을 선택하고 현재 시스템의 시간이 오전이거든요. 그래서 입력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오전 근무 나타나고 명단과 직급에 표시가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사원 추가 수당표의 마지막 데이터 행 다음에 연속해서 입력되도록 처리하는 부분 많이 풀어보았던 부분이고요. 특히 이 문제에서는 B2 셀부터 D3 셀이죠. D3 셀까지 셀이 병합되고 가운데 맞춤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B2 셀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데이터의 현재 영역의 행수라는 것을 알아내야 되는데, B2 셀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가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현재 영역의 행수는 B2와 B3, B4, B5, 그러니까 2행, 3행, 4행, 5행. 몇 행이에요? 4행이죠. 현재 영역의 행수는 4행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병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행수는 다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 머릿속에 우선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주도록 하죠. 잔업폼 단추, 얘를 클릭하면 이 단추의 이름은 CMD2인데요. 얘가 CMD2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개발 도구 탭에 가면 디자인 모드라고 있어요.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고 얘를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비주얼 베이직으로 넘어오면 이 단추의 이름이 나타나죠. CMD2라고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시 엑셀로 가서 디자인 모드는 해제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 단추가 있는 시트는 5번 워커시트죠. 자, 다시 비주얼 베이직으로 가서 5번 워커시트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CMD2에 대한, 자, 실제로는 여기에서 이렇게 CMD2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CMD2에 대한 클릭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할 수 있죠. 거기에다가 여기 보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정의 폼의 이름이 나오죠. 잔업 폼이라고 나오는데 이 잔업 폼을 show 나타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처리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잔업 폼이라고 폼 이름을 적어주고 점을 딱 찍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속성과 매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는 폼을 나타나게 해라 라고 처리를 할 때는 show라는 메서드를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돼요. 아주 간단한 문제죠. 이렇게만 해도 우리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잔업 폼에 대해서 더블 클릭해서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잔업 폼에 있는 폼 닫기 단추, 얘를 선택하면 CMD 닫기라는 단추죠. 얘를 클릭하면 폼이 닫히도록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프로시저를 작성할 때는 얘를 어떻게 한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바로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자동으로 입력된 부분이고 여러분은 이 부분만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클릭하면 폼이 닫히도록 처리해라. CMD 닫기를 클릭하면 unload me 해라. 여기서 me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잔업 폼을 의미하고요. unload는 load를 on 해라. 로드가 뭡니까? 메모리에 올라가는 거죠. 메모리에서 내려라 라는 뜻이고요. 메모리에서 내리게 되면 그 폼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얘는 그냥 뭐 잔업 폼이라고 직접 입력을 해줘도 상관은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unload me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엑셀에서 결과를 보면 얘를 누르면 폼 이름 .show 해서 나타나게 되었죠. 그 다음에 unload me 해서 폼이 닫히게 되죠. 아주 간단한 작업이지만 이것도 시험에 꼭 나오기 때문에 익혀두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여기 잔업폼에서요. 입력 단추 있죠? 입력 단추. CMD 입력이라고 하는데 얘를 클릭할 때 만약에 현재 시스템의 시간이 13시 이상이면 잔업 보너스를 아니면 오전 근무로 표시를 하도록 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비주얼 베이직으로 넘어가서 자, 여기 이 사용자 정의 폼에 이 단추죠. 자, 이 단추죠. 이 단추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 이렇게 이 프로시저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죠. 우선 다시 엑셀로 넘어가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데이터가 계속해서 연속해서 추가가 되어야 되죠.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현재 영역의 행수라는 것을 알아내야 됩니다. 자, 현재 영역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영역이고요. 현재 영역을 정의하면 이런 겁니다. 뭡니까? 끊어짐 없이 이어져 있는 영역. 데이터가 끊어짐 없이 들어가 있는 셀의 영역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B2부터 D5까지 입력이 되어 있죠. 그러면 2행, 3행, 4행, 5행 현재 영역의 행수는 4행이고요. 6행부터 데이터가 입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플러스 2를 해주면 6행부터 데이터가 입력이 되겠죠. 자, 다시 비주얼 베이직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면 우리가 연속행이라는 변수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range B2, range 개체는 B2라는 셀 주소를 그냥 그 자체 의미합니다. 그냥 B2라고 적어주면 비주얼 베이직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B2는 셀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딱 점을 찍게 되면 range 개체가 사용할 수 있는 역시 마찬가지로 뭐 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 중에서 current region이라는 것을 선택해 주면 되고요. current region은 현재 영역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점 찍게 되면 rows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영역의 행들의 count, 개수 이게 바로 우리가 찍어보면 4라는 값이 나오겠죠. 거기에서 플러스 2를 해주면 6행부터 데이터가 입력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현재 영역의 행수에서 마지막 데이터 행 다음에 계속해서 연속해서 데이터가 추가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준으로 우리가 B2 셀을 계속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6행의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현재 영역의 행수가 뭐예요? 여기에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다고 해봐요. 그럼 이제 현재 영역의 행수는 5행이죠.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어때요? 7행부터 데이터가 입력이 되죠. 자, 다시 비주얼 베이직으로 넘어가서 예,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지막 데이터 행 다음에 연속해서 데이터가 입력이 되도록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행수라는 부분은 이제 처리가 되었고요. 그래서 연속행이라는 변수에 그 값을 계속해서 저장하도록 하고 이제 데이터를 폼에서 셀의 그 워크시트에 셀에 데이터가 입력되도록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오른쪽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값이 왼쪽에 입력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는 뭡니까? 예, 바로 폼에 있는 lst 목록이라는 리스트 박스에 있는 값이 셀의 어떤 좌표에 입력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상태죠. 자, 다시 엑셀로 넘어가서 살펴보면 이제 B열, C열, D열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B열은 2열이고 C열은 3열, D열은 4열입니다.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는 것이고요. 행은 우리가 연속행이라는 것으로 자동으로 마지막 데이터 행을 찾아줄 수 있게 되었고요. 이제 2열, 3열, 4열 값만 판단을 해서 값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LST 목록이라는 것은 리스트 박스를 얘기를 하는 거죠. 리스트 박스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속성이 있겠죠. 그 속성 중에서 컬럼이라는 속성을 이용하고 있고요. 컬럼이라는 속성에서 여기 보면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할까요? 예, 이건 바로 열을 의미합니다. 열. 컬럼이 열이죠. 그래서 0이라고 적게 되면 뭘까요? 예, 첫 열을 컬럼은 0으로 판단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시 잔업폼을 눌러볼게요. 여기 보면 명단과 직급이 있는데 어때요? 여기 명단에 해당하는 여기 1열이죠. 1열. 얘는 2열이고요. 1열은 컬럼이라는 속성에서는 1열을 0으로 판단합니다. 뭐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죠. 항상 0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0이고요. 2열은 1입니다. 0부터 시작했으니까 0,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걸 잊으면 안 되겠고요. 자, 다시 입력을 클릭하고 자, 여기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컬럼 속성을 열의 번호를 지정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지정하게 되면 자, 잘 봐요. 이런 형태로 지정하게 되면 우리가 사용자가 어떤 행을 클릭하게 되면 그 값이 반환됩니다. 굉장히 편리한 속성이죠. 그래서 LST 목록이라는 리스트 박스에 첫 번째 열에 있는 어떤 행 값을 선택하게 되면 그것이 연속행 개체,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 데이터 행 다음에 연속해서 입력되도록 해둔 이 행의 2열, 2열은 뭐야? B열이죠. 결과적으로 앞서서 데이터를 보자면 B6셀이죠. B6셀에 값이 입력이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럼 여기는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이 3열, 뭐야? C6셀에 입력이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D6셀에 입력되는 값, 여기죠? D6셀에 입력되는 값을 정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time이라는 함수를 사용했고요. time이라는 함수는 비주얼 베이직에서 현재 시스템의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현재 시스템의 시간이 크거나 같다. 여기 이 부분은 원래 13시 콜론 땡땡분 콜론 땡땡초라고 입력해주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자, 저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죠. 샵, 이 부분이죠. 이렇게 샵이라고 해줘야 비주얼 베이직에서 어떻게 해요? 아, 얘가 시간 데이터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샵이라고 해주고 13시 땡땡분 땡땡초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바꿔주는 부분이니까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현재 시스템의 시간이 13시 이상이면 그죠? 그러면 우리가 D6셀에 지금은 이제 D6셀의 값이 입력이 되고 있는 거죠. D6셀에 잔업 보너스를 입력하고 그게 아니면 D6셀에 오전 근무라는 것을 기록해라. 그래서 이 부분 종료해라. 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면 되겠고요. 문제는 없었지만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게요. LST 목록이라는 리스트 박스에 로우 소스 행원본으로 J2에서 K7까지 두었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엑셀에서 보면 이 부분이 클릭하면 여기 행원본에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처리를 할 때는 자, 우리 비주얼 베이직에서 코드 보기를 눌러서 여기 사용자 정의 폼이 이니셜라이즈 할 때 목록 상자의 행 원본을 지정해 줄 수 있다. 자, 이 모두 다 문제에 잘 나오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되겠고요. 오늘 나온 문제, 내일 나올 문제, 상시 문제 정리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도 뭐 요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첫 번째는 여기 평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셀 잠금 및 수식 숨기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텍스 상자가 있는데 이 텍스 상자에도 잠금 및 텍스 잠금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차트가 있는데 차트도 잠금 적용을 해보고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해봐라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보호할 때 잠긴 셀의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은 허용하고 아무는 지정하지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뭐 이것도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하나 다 눌러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 평균에 대해서 셀 잠금 및 수식 숨기기라는 것을 하라고 했는데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셀 서식에 들어간 다음에 보호라는 탭에 보면 잠금, 숨김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숨김이라는 부분이 수식 숨기기를 적용하는 것이고요. 확인을 눌러주면 되는데 여기 잘 보면 이게 적용되려면 워크시트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예,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예, 그대로 다 나타나잖아요. 보호된 게 아니고요. 자, 여기 텍스트 상자에 대해서도 역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어떻게 도형 서식에 들어가서 속성이라는 것에 들어가서 여기 텍스트 잠금 여기 이 부분 체크를 해주고요. 잠금과 텍스트 잠금 선택하고 닫게 해주고 차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차트 영역 서식에 들어가서 속성에 들어가서 여기 잠금에 체크한 다음에 닫게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검토라는 탭에 가서 시트 보호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딱 눌러주게 되면 이런 옵션 창이 나타나게 되고 문제에서
워크시트에서 허용할 내용을 잠긴 셀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 선택 여기 체크해 준 다음에 확인해 주고 시트 보호 해제 암호 설정해 주지 말라라고 했죠. 말아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설정하지 않고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주면 시트 보호 해제로 바뀌었죠. 그 얘기는 시트가 보호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얘를 선택하려고 해봐요. 선택이 안 되죠. 얘도 선택이 안 되죠. 지금 클릭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 보면 이렇게 뭔가 보호가 되고 있다. 서식 지정도 할 수 없고 뭐 이렇게 삽입이나 삭제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예요? 워크시트가 보호되고 있고요. 해제하고 싶으면 시트 보호 해제 그냥 클릭하면 됩니다. 암호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해제가 자연스럽게 되겠죠. 뭐 간단한 문제이고요. 예, 이런 문제들이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